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백점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메가트렌드 중 TBS의 트렌드에 대하여 다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메가트렌드의 개념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함께 학습하였습니다. TBS의 트렌드를 학습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트렌드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나이스비트 박사는 메가트렌드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PwC는 메가트렌드를 세계의 모습을 만드는 거시경제적 힘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Y는 메가트렌드를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주며 규모가 크고 변화시키는 세계적 힘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메가트렌드는 사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가리키는 말로 현대 사회의 메가트렌드는 탈공업화, 글로벌 경제, 분권화, 네트워크 조직 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메가트렌드의 주요 내용은 화면과 같이 시잉이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시잉이 제시한 미래의 10대 메가트렌드는 1. 도시화 2. 스마트를 통한 뉴그린 3. 밀레니엄 세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4. 50가지 신기술 5. 제로로 향한 혁신 6. 이모빌리티 7. 개도국에서의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 개발 8.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장 9. 아프리카의 경제개발 10.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였습니다.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ICT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 변화의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의 요약과 같이 지난 파트 1에서는 메가트렌드의 개념과 주요 메가트렌드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등으로 대표되는 ICT 산업과 제조업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다보스 포럼에서 밝힌 것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현존하는 직종 중 710만 개가 사라지고 다시 200만 개가 생겨나 결국 510만 개의 직종이 없어지는 직업 구조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뿐 아니라 미래에는 단순 반복에 의존하는 직업은 사라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숙련 직업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파트 2에서는 이러한 TBS의 트렌드에 대하여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메가 트렌드는 코비드19로 인해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TBS의 트렌드를 살펴보기 전에 포스트 코비드 글로벌 메가 트렌드의 4대 동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Y는 포스트 코비드 글로벌 메가 트렌드의 4대 동인으로 세계화, 인구 통계, 기술, 환경 등 4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자국 보호주의 및 기술 패권주의가 만연한 기술 냉전의 글로벌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 간 교역량이 심화되면서 반세계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 통계와 관련해서는 뉴노멀을 이끈 미래 최대 소비자 집단인 G세대가 디지털 네이티브인 동시에 환경 이슈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및 은퇴 시기 연장 등으로 고령 인구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과 관련해서는 5G, 퀀텀 컴퓨팅, 차세대 배터리 등 정강 인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출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및 일상생활 전반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편의성, 생산성, 효율성 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퀀텀이란 용어는 물리학의 퀀텀을 의미하면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뜻할 때도 자주 언급됩니다. 컴퓨팅 세계에는 비약적인 처리 성능을 가진 퀀텀 컴퓨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동인인 환경과 관련해서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및 규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G세대가 환경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져 정부와 기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동 제한 봉쇄로 인해 글로벌 기업 활동은 물론 소비자 행태, 근무 형태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유발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세계 GDP가 마이너스 1.7% 감소한 데 비해 2020년의 세계 GDP는 코비드19로 인해 마이너스 4.8%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초에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다보스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5월 말경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대신 5월로 연기된 연례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 1월에 다보스 아젠다 위크가 온라인 기반 세미나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보스 아젠다 위크에서는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코비드19 확산, 경기 침체에 대한 극복, 코비드19로 인한 산업의 변화, 미래의 직업, 기후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 기술 이용, 2021년 글로벌 리스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기로에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발된 글로벌 경기 침체가 2021년에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의 정책적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 전환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급속히 변해가고 있는 산업 트렌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기업 및 지역의 위기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될 것입니다. 한편 미래의 직업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의 진보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창출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기술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 사회적 영향에 대응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지만 기술 및 인프라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2021년 다보스 아젠다 위크의 핵심 의제는 위대한 복귀 계획입니다. 2021년 다보스 아젠다 위크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 방안,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방향성을 모색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2021년 다보스 아젠다 위크에서는 코비드19로 인한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급속히 변해가고 있는 산업 트렌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기업 및 지역의 위기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사업 트렌드는 1. 스마트화 디지털화, 2. 비대면화, 3. 친환경, 4. 탈세계화 등 4개의 분야를 중심으로 변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글로벌 주요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선정하여 발표하는데 이러한 리스크는 화면의 그림과 같이 응답자들이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등과 관련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위험과 그 원인을 평가하여 도출됩니다. 자세한 글로벌 리스크의 내용은 다음 화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화면의 표와 같이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등의 5개 분야와 관련된 2021년의 글로벌 리스크를 가능성과 영향력의 측면에서 상위 10대 리스크를 선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들 리스크는 주로 환경 분야와 관련된 이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5대 리스크로서는 1. 극심한 기상이변, 2. 기후변화 대응 실패, 3.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 4. 전염병 확산, 5. 생태 다양성 소실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4개는 환경 분야, 1개는 사회 분야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한편 발생 시 영향력이 가장 큰 5대 리스크로는 1. 전염병 확산, 2. 기후변화 대응 실패, 3. 대량 살상 무기, 4. 생태 다양성 소실, 5. 천연자원 위기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3개는 환경 분야, 1개는 사회 분야,
그리고 한 개는 지정학 분야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연도별 글로벌 리스크 선정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와 관련된 리스크 항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전 세계는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2021년은 코비드19로 인해 사회 분야와 관련된 전염병 확산이 큰 리스크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코비드19가 불러온 일자리 변화와 기술 도입이 향후 5년간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보고서를 2020년 발표하였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이전부터 지속되던 기술 적용이 더욱 빨라지고 노동시장의 변화도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까지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콘텐츠 생산 등의 분야에서 9,7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년 전 같은 전망에서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7,500만 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1억 3,300만 개로 예측했습니다. 화면은 세계경제포럼의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서 제시된 산업 전반의 수요 변화에 따라 증감될 상위 10대 직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수요가 증가하는 직업들은 데이터 분석가 및 과학자,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디지털 마케팅 및 전략 전문가 등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ICT와 관련된 직업들입니다. 한편 수요가 줄어드는 직업은 데이터 입력 담당자, 행정 및 비서, 회계 및 급여 담당자 등 자동화 등으로 대체될 수 있는 단순한 업무들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술 개발과 더불어 코비드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일자리의 미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티벳은 이러한 산업 변화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모해야 합니다.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노동시장은 새로운 직업과 역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야기된 산업 전반의 수요 변화에 따라 향후 ICT 기반의 지식 근로자 관련 직업군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자동화, 인공지능 등으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군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에서와 같이 학습한 미래의 직업의 변화에 대하여 세계경제포럼에서 요약한 짧은 비디오 클립을 준비하였습니다. 비디오 클립을 보는 동안 앞에서 같이 학습한 미래의 직업에 대하여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COVID-19 is one of the biggest crises of our time. It has impacted every single one of us, shaken our social systems, and disrupted every sector of our economies. The automation of work, combined with the global recession, led workers to lose their jobs at an accelerated pace compared to previous years. And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The ongoing shift in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humans, machines, and algorithms might displace 85 million jobs worldwide in the next 5 years, while 97 million new roles, ones that are more adapted to this new task distribution, may emerge. By 2025, companies expect to displace roughly 6% of their total workforce. 1 in 2 workers will need reskilling, and those remaining in their current roles will need to update 40% of their skill set to adapt to the changing labor market. There is a way to collectively benefit from these challenging times. Decades of research have shown that the most valuable asset of any economy or company is its human capital. Around the globe, companies are already experiencing a shortage in relevant skills for future roles and are investing in reskilling and upskilling their workforce. By 2025, organizations say they will train over 70% of their employees to ensure they can smoothly transition into the jobs of tomorrow. These include DevOps engineers, artificial intelligence specialists, digital marketing managers, talent acquisition specialists, and customer success specialists.
It will take on average between 2 weeks and 5 months for workers to pick up new skills, allowing them to move into these new roles. But data shows they won't need to have the perfect skill set to start transitioning. While 2/3 of employers expect to get a return on investment in employees' reskilling programs within just 1 year, governments will also need to step in to update and fund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and to ensure displaced workers have adequate safety nets. With purposeful leadership and collaboration, we can turn this global crisis into a unique opportunity to transition into a future of jobs that is inclusive, fair, and sustainable. 우리는 비디오를 통해 미래의 직업이 크게 변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는 티벳 분야에도 큰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한국의 산업 구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1970년에 60%를 차지하던 저위기술 산업군의 2017년에는 약 13% 정도까지 급속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고기술 산업군 비중은 1970년 약 15% 정도에서 2017년에는 30%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제시한 미래의 직업군 변화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설명한 미래 직업의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분석가 및 과학자,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디지털 마케팅 및 전략 전문가 등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ICT와 관련된 고위 기술 산업군 직업들은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둘째, 데이터 입력 담당자, 행정 및 비서, 회계 및 급여 담당자 등 자동화 등으로 대체될 수 있는 저위 기술 산업군의 직업들은 수요가 없어지거나 줄어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국가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티벳은 이러한 산업구조 변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오른쪽 위에 붉은 사각형으로 표시된 두 스포츠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왼쪽은 프로복싱이며 오른쪽은 종합격투기인 UFC입니다. 프로복싱은 손만을 사용하여 공격할 수 있고 종합격투기는 레슬링, 무에타이, 권투, 주짓수, 유도 등이 결합된 스포츠입니다. 과거에는 스포츠 간의 경계가 명확히 있었지만 현재는 종목의 경계가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앞 화면에서 보았던 부문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 전반의 트렌드는 경계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급속도로 발전한 디지털 기술로 산업과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급속히 발전한 디지털 기술과 융복합으로 주요 산업 분야 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은 필연입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세상을 지나 스마트 세상이 오는가 했더니 우리는 어느새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ICBM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ICBM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산업 간의 경계는 빛의 속도로 더욱 빨리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끊임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촉발하는 기존 산업 질서의 근본적 파괴는 현재 산업 경계의 영역을 훨씬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혁신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성공과 실패를 가를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의 종말은 티벳 분야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훈련 분야에서 과거와 같이 직종별로 단절된 직업교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업훈련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화면의 그림은 사라지고 있는 세 가지의 주요 경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첫 번째 경계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이 인간의 복잡한 인지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한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시너지 등 긍정적 측면도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라지는 두 번째 경계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입니다. 과거에는 공간이라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매개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여 이들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의 경우 소비자는 영상을 시청하는 소비자인 동시에 이를 만드는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라지는 경계는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 사이의 경계입니다. 현재는 가상현실, 정강현실 등을 통해 실제와 가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경계와 틀이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직업 교육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재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벌써 시작되었으며 티벳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고 더 지적인 사회를 향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계의 붕괴와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산업 간의 경계를 없애고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는 기존의 기술 혁신을 뛰어넘는 창조성, 경쟁의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스마트 팩토리를 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에 결합된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 공장을 말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단순한 자동화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제조 혁신입니다.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다른 아이디어들과 거물망처럼 연결되면 필요한 조각들이 모이면 새로운 혁신이 발생합니다. 오늘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 문화, 기술, 금융, 국가안보와 생태의 전통적인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타 분야를 언급하지 않고 특정 분야를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 분야를 아우르지 않고는 한 분야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융합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해지거나 그렇게 만듦 또는 그런 일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문, 과학, 기술 각각의 세분화된 학문들을 결합하고 통합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과정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융합이라고 합니다. 미래학자로 유명한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의 60% 이상이 10년 안에 창출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창의성과 연관된 유동지능이 높은 전문층에는 과학, 첨단기술, 회계, 산업디자인, 기술 서비스업과 같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서 직업을 갖도록 하고 고령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결정지능이 많이 필요한 일반관리, 행정, 사무와 같은 가치 이전 산업에 종사하는 분업체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0세까지 미래과학, 제조, 경영에 참여하고 50세 이후에는 일반 서비스, 관리 분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대 간 분업을 의미하며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티벳은 세대 간 분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인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과 융합, 그리고 산업구조의 재편입니다. 이에 따라 710만 개의 기존 직업이 사라지고
200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기존 숙련 근로자가 기초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연결 및 융합을 통해 직무 수행 및 문제 해결 중심의 역량을 가진 근로자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티벳 분야는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 티벳 훈련 직종, 시스템, 실행 방법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화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작에 따른 티벳의 위기, 기회,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기를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획기적인 기술 진보와 산업 재편으로 근본적 산업 구조 변화가 예상됩니다. ICT 첨단 기술과 기반 기술이 동시다발적 발전은 획기적인 기술 진보와 파괴적 기술에 의한 산업 재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시스템의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할 경우 장기 저성장 기조가 고차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티벳의 기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회는 인력 수급 변동성 확대와 4차 산업 관련 정책 추진에 따른 기회 증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문직 수요 증가, 신산업 인력 수요 증대로 새로운 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티벳에 요구할 것입니다. 정부 정책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에 새로운 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티벳 분야에 실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티벳의 변화입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직업교육 훈련 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단순 기술 교육 위주에서 ICT 융합, 하이테크 기술 교육으로 확대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 전공의 신규 교사를 정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직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새로운 직업교육 플랫폼의 특징은 다양성, 유연성, 효율성, 차별성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티벳은 다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보다는 해당 분야의 기존 기능과 기술을 익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실패하지 않도록 정답만을 알려주는 직업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직업교육 정책 수립, 집행 및 모니터링은 현재 학교와 기업의 변화를 목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학생이나 개별 근로자의 요구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별 학생이나 개별 근로자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차별화된 수준별 정책 수립 및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넷째, 산업구조 및 직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학과들을 집중적으로 개설 운영하거나 개별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직업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현 직업교육에서는 지식 전달 및 단순 기능 숙련 중심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통합적 사고를 위한 융합교육, 협업능력, 문제해결 능력, 변화 수용력, 유연한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티벳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 요구는 기초기술, 전공기술, 신기술이 결합된 융합교육입니다. 두 번째 변화 요구는 딥러닝,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및 교육 방법입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변화 요구에 대응하기에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1990년대부터 융합인재 교육의 영문표기인 STEM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를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를 말합니다. 2006년에는 미국 버지니아주 기술교육협회장인 조젯 야커만이 STEM에 예술을 포함한 STEM을 제시하면서 디자인 분야와 과학기술의 융합인재 교육을 강조해왔습니다.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 이러한 교육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공학, 의료, 환경 등의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예술, 사회과학 등이 접목된 융합복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미래기술을 개척하기 위한
인재 양성에 힘쓰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 변화 여부는 근로자의 경력 이동, 기술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 직업 교육 체계 구축입니다. 이상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의 등장에 따른 티벳 시스템 변화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티벳이 4차 산업혁명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융합 직업 교육 도입과 같은 신속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메가트렌드와 티벳의 트렌드에 대하여 다 함께 학습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 모든 부분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티벳 분야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티벳의 큰 위기일 수도 있으며 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티벳 시스템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신속히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국가의 티벳 시스템 역량 강화를 위해 티벳을 새로운 변화에 맞도록 변화시킬 핵심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